한쪽으로 고르게, 그것도 거의 수평으로 떨어졌어요. 자살은 절대 아니고 네. 실족도 전혀 아니고, 근데 복수의 범인이다. 봄이라고 하기엔 다소 이른 2003년 2월 24일 강원도 인제는 아직도 한겨울처럼 혹독한 추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아침, 어머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미정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미정이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온다기에 외박을 허락해준 어머니. 하지만 아침이 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어제 밤에 갔는데? 미정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딸 미정이가 그 집에서 자고 있지 않다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인 2월 24일 오후 3시 10분경 인제대교 아래 하천부지, 인제대교 네 번째 교각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엎드린 상태로 한 손은 얼굴을 가린 듯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김미정 양이었습니다. 사망한 김양은 주로 시신 왼쪽에 있는 갈비뼈와 장기 내부가 심하게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몸 왼쪽에 집중적인 찰과상이 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턱과 어깨, 척추, 골반 등 몸 전체에 걸쳐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실질 장기부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충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후에 던져지면 골절에 따른 출혈이라든지 또 떨어진 충격에 따른 외력에 의한 부딪힌 부분에 출혈이 동반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충격된 부위에 다 출혈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락 당시는 절명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낙하했다는 미정씨. 그렇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주변에선 미정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다음날이 간호학원 기숙사 들어가는 날인데 극단적 선택을 할 리가 없죠. 경제적으로 힘든 집에서 간호사의 꿈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해나갔던 미정양. 대학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 간호사는 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김양의 시신이 발견된 날은 간호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날 사망한 미정양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사체 상태는 나체였고요. 유류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발견이 안 돼서 수사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9살 여성이 한겨울에 옷을 다 벗고 뛰어내린 것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상황.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제대교의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건은 2003년 2월에 강원도 인제대교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20년 전입니다. 벌써 20년이 됐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추락사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한 범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것도 가능성과 기준도 어떻게 좀 나눠봐야 될까요? 사고로 추락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옷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이렇게 뭐 술을 먹었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난간을 해갖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회전을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떨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체는 어떻게 되냐면, 보신 그 사체의 사진을 보면 한쪽으로 고르게 뚝 떨어졌어요. 몸 왼쪽에 전반적으로. 네. 네. 그것도 거의 수평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 한 명은 불가능하다는 거. 왜냐, 한 명이면 다리가 젖혀지거나 목이 젖혀졌어요. 던지는 자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회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혀져요. 네. 근데 둘이 해서 쫙 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이 상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살은 절대 아니고, 네. 실족도 전혀 아니고, 이
골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라고 하니까 네. 아마 뭐 약물이거나 아니면 뭐 충격이거나 어떤 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렸을 수 있는. 근데 복수의 범인이다. 여기까지는 이걸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 사은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턱과 어깨, 척추, 골 전체적으로 이게 실질 장기 부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떨어져 갖고 네. 장기가 다쳤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말 그대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스테이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던지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럼 굳이 이걸 던지느냐. 예를 들면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둬도 되는 거를 목을 졸라서 뭐 도로변이나 산속에, 왜냐면 또 그 주변에 많잖아요. 숲이.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해서 던졌어요. 다리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옷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옷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건 자살이거나 실족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옷이 없는, 완전히 옷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네.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죽여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스테이징이면은 옷을 다리 위 교각 옆에 벗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든다든지 예, 그렇게 신발을 든다든지 가져가서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옷에 뭔가 범인들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불안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런 거죠. 차로 납치를 하거나 차에서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걸 집단적으로 저지른 놈들이 네. 이 정신을 잃은 아이를 바깥으로 그냥 둘이 들고 네. 그냥 던져버리고 옷은 차 안에 있고. 차 안에 있고 왜냐하면 네.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제대교 교각이 쫙 펼쳐져 있는데 교각이 긴 거에 비해서 밑에가 물이 있는 곳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물이 없는 곳이에요. 네, 예. 가운데만 이렇게 좀 물줄기가 좀 흐르고 또 겨울이니까 좀 적었겠죠. 여기가 아마 다리가 두 개예요. 네, 사실 시골은 그렇잖아요. 옛날 다리를 부수지 않고 두고 그 옆에다가 확장해서 큰 걸. 확장하는데 네, 옛날 다리에서 던진 게 아니라 새로운 다리에서 된 거예요. 네, 이건 높기도 하고 예. 밑에가 바로 땅입니다. 땅이죠. 그러니까 예. 그 도로, 그러니까 이 대교 정중앙에는 물이 있긴 있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떠내려 가라, 뭐 글로 목적이라면은 뭐 거기 그렇죠. 던질 수도 있는데 땅으로 낙하하게 던졌다는 그렇죠. 거.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물을 던졌으면 아마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죽일 생각으로 아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그 시신이 바로 발견되는 위치에 던졌다는 거는 면식 관계는 없는. 그렇죠. 굳이 뭐 시신이 발견돼도 상관없다. 네. 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외부인.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얘기됐던 뭐 친구들이라든가 뭐 동창 이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네, 당시에 너무나 이상했던 추락이 있었고요.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던 미정양, 혹시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닐까? 국가수 부검 결과 김양의 몸에서 DNA가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알몸 상태였던 것일까?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폭행과 저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양의 몸 다른 부분에 체액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게 피해자의 몸속뿐 아니라 다른 부위 검사까지 이루어져야 했지만 하지만 당시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김양의 양쪽 팔 아래 부분에 많은 멍과 손등에 있는 상처 역시 방어를 하다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목 주변에 피와 출혈이 있고 눈꺼풀 결막과 입술 점막에 작은 점출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폭행 과정 중에 성폭력 피해자, 사망자 대부분의 사인이 목졸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에 있었습니다. 인제대교는 왕복 4차선 도로에 길이는 약 1km, 높이가 39m나 되는 다리.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도 대교 위에서 뛰어내리려면 다리 난간 어디든 잡아야 해서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다리를 잡고 올라간 지문이나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락 지점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표피도 떨어져 나가고 이 피하 출혈도 생겨야 하는데 사망자 얼굴의 좌측면은 전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았어요. 얼굴엔 충격흔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추락 전에 구타당한 가능성이 있겠다. 시신이 알몸인 상태인 것으로 봐서 성폭력을 의심한 경찰은 발생지 주변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김양은 사라지기 전 자신의 행적에 대해 한 말이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경 시내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인 김양. 모임은 밤 12시에 끝났지만 미정양은 친구들과 더 있고 싶다는 이유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양은 친구의 집에 도착한 지 20여 분 후 돌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정이가 짝사랑하던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대학 입학하고 직장 가고 다들 흩어지게 되니까 좋아한다고 말이라도 해보고 싶다면서 나갔었어요. 짝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간 김미정 양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온 건 새벽 1시 38분경. 남자랑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택시를 타고 오라고 이야기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양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다 산맹역에 빠진 친구들.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화했을 때 미정이가 체육관이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게 저희 집 쪽으로 오는 방향이라서 집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미정양이 걱정된 친구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2시 6분경 미정양 전화기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위치는 인제대교 부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28분의 시간 동안 김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정양이 만난 남자의 말에 따르면 1시간 좀 안 되게 이야기를 나눴고 미정양에게 고백을 받은 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남초등학교? 그쯤에서 헤어진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 친구가 지금 PC방에 있다고 해서 미정이랑 헤어지고 저도 PC방에 가서 뭐 대학교 검색해보고 게임 같은 거 했었죠. 일단은 옷이 다 벗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성범죄를 의심했지만 사실 그 질 내부에서 DNA나 이런 것들이 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배제가 됐었는데 당시 또 몸 다른 곳에는 검사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허술했죠. 분명히 이 바깥에 이 피부라든가 이런 데에도 봤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됐어요. 그냥 찔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삽입관간으로 생각하고. 네. 근데 만약에 콘돔을 썼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거는 부실한 그 감정이었던 거죠. 네. 많은 다른 사실 성범죄, 다른 부위나 뭐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얼굴 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발견 위치 때문에 이 멍이 사전에 된 게 아니냐. 또 목졸림, 또 방어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뭔가 그렇죠. 구성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리 무엇인가 납치를 돼서 좀 납치가 됐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최소한의 저항을 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성범죄를 당한 후에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 그 연결점은 이렇게 되는죠. 네. 뭐 그 당시 또 경찰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에서 도망치다가 추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추락하는 방식이 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평으로 떨어진 것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발이에요. 도망했다고 맨발에 뭔가 다친 뭐가 있었는데 그건 없었어요. 네.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갖고 성범죄를 당하고 정신 잃고
던져서 살해되겠다. 이게 맞을 거예요. 네. 당시 동창 남자애를 만난다면서 떠난 시간 12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시간가량 이야기했다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하는데 이때 시간이 이제 1시 한 30분경에 전화를 하고, 그때 위치 관련돼서 어디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인제대교 주변에 대교 주변에 좀 한참 가야지 그 체육관이나 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렇죠. 유동 인구가 적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1시 넘었다면 진짜 아마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럼요. 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남자애랑 뭐 이런 이 동창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네.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중간에 헤어져 갖고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혼자이니까 그거를 발견한 누군가들이 그 있는 이 남자와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헤어진 후에 이 돌아가신 분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인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2인조 이상일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범인 프로필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요소인데요. 시신에 이제 어떤 범행 도구, 흉기나 범행 도구, 뭐 결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앞서서 이 미정양 같은 경우는 뭐 미정양 특정한 건 아니어 보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행동의 패턴에 벗어난 그런 길이었고요, 시간대랑. 그리고 이제 뭐 공격자도 이제 유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계획된, 철저하게 계획된 뭐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용한 거죠. 네. 성범죄를 하고 그냥 버린. 네. 네.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걸 감추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차를 타고 삥 도망가는. 네. 그거죠. 차량이 중심이죠. 또 이것도 아마 좀 공격자 다수랑 결부가 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 대 한 명으로 성폭행을 했으면 조금 더 유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신중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면 야, 던지자. 밑으로 던질까? 던지자. 그렇죠. 책임의 분산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빨리 처리하고 가자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2명 이상, 많으면 3-4명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한밤중에 외출한다며 집을 나갔던 김미정양, 미정양의 당일 행적을 쫓으면서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에 만나러 간 남자 동창. 그의 알리바이는 PC방에서 확인됐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마지막에 남자와 헤어진 지점인 남초등학교로부터 친구들에게 말했던 체육관까지는 직선거리로 700m 정도. 거기에서부터 친구의 집까지 2km의 거리를 가려면 인제체육관을 지나 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그곳이 범인과 조우했을 지점. 납치 예상 지점부터 인제대교까지는 4km. 중간에 터널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범인은 차를 타고 이동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CCTV가 없어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지지부진하며 한 달이 지난 시점, 수사팀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홍천 방향 쪽으로 가다가 우측 교량 중간쯤에 흰색 차가 있었고, 맞디죠? 비상등이 들어와 있었는데. 새벽에 견인차 기사가 인제대교를 지나다가 도로 한쪽에 정차되어 있는 흰색 마티즈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흰색 마티즈는 시신이 유기된 지점과 반대인 서울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해 차종까지 정확히 기억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당시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용의 차량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보 이후 용의선상에 올라온 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당시 미정양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미정양에겐 의붓 언니가 있었는데 그 의붓 언니의 남편인 왕 씨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의심한 것은 현장으로 온 그의 동선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군축교로 내려와서 현장을 보는데 용의자인 왕 씨는 인제대교를 타고 막 달려와서 인제대교를 건넌 다음에 유턴해서 돌아왔습니다. 역주행했다는 것이 왜 이상한 일일까? 그건 바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빙판길로 길이 미끄러웠던 새벽, 인제 휴게소 부근에 살고 있던 주민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인가 3시 반쯤에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윙 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소리였어요. 만일 범인이 새벽에 역주행해서 인제대교를 올라갔다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을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역주행길은 인근 주민만 아는 샛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왕씨는 흰색 소형 화물 차량을 가지고 다녀 의심은 더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의붓 형부인 왕씨는 범인을 못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형사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사건에 많이 개입했습니다.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피해자랑 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씨에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정양이 사망한 날 밤 왕씨가 차를 몰고 자정까지 군축교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미정양의 실종 접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씨는 실종 접수 시간 전에 미정양의 실종을 알았을까? 혹시 미정양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일까? 아니요.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왕래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왕씨가 미정양을 찾으러 다닌 곳은 실종 장소인 체육관 근처가 아니라 그곳에서 4.4km 떨어진 인제대교 부근이었습니다. 즉 미정양이 떨어져 숨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왕씨의 차량 감식에서도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역시 진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미정양 죽음의 미스터리를 수사하던 도중 인제에서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2달 뒤인 4월 18일 인제 광치령에서 마대에 담긴 토막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김미정 양이 평소 성격이 남이 뭐 이렇게 주민들도 뭐 타 태워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절대 타지 않았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체육관이 보이는 길에서 4.4km 떨어진 인제대교에서 발견됐었다. 이게 이동 관련된 것이 또 있고요. 앞에 잠깐 나왔던 이제 인제 휴게소라고 하는 이제 폐주유소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사실 이제 뭐 어떤 잠깐 차를 세워놓고 뭔가 혹시 여기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혹도 받고요. 뭐 그런 거죠. 지금 거기서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납치를 해갖고. 왜냐? 생각해보면 길에서 납치를 했는데 어디선가 성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처리했겠지. 네. 그 길가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차도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폐주유소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건 그렇게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 공간이라는 데가 전혀 모르는 애들이라고 하면 네. 공간을 동네요. 맞죠? 네. 아니 그 저기 폐주유소요. 폐주유소요. 네. 왜냐? 어떻게 믿고 거기서 그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를 아는 애들이라. 누가 갑자기 오는지도 그렇죠. 모르니까요. 이게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에서 이제 이쪽 인제 시내 쪽으로 이제 이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시신을 유기한 방향이 이 양쪽 차로로 보면은 이제 미정양을 태워서 예를 들어서 미정양이 어쨌든 가고 다시 들어왔다면은 미정양을 태우고 서울 방향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인제대교 방향으로 인제로 들어오는 길로 들어오는 그쪽 방향으로 떨어뜨린 그렇죠. 네, 그런 그거거든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방향 쪽의 난간에 교각에서 던진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서울에서 인제대교 인제 시내로 들어오는 네네. 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이 네. 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범인이 서울 사람, 외지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건데 실제로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범인은 그게 아니라 인제를 지나서 위쪽으로 그쪽에 거주지가 있는 애들이거나 그러면은 네. 당연히 그쪽으로 던지겠죠.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인제 안 살고 네. 반대 방향으로 길로 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는 길이니까. 네, 근데 제보가 당시에 직후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레카차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흰색 마티즈가 깜빡이를 켜놓고 서 있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봤다라고 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이거 반대로 서울로 가는 방향 쪽에 그러니까. 대놓고 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몇 시냐?
정확히 시간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태고 던지면 되니까. 잠깐 세워놓고 던지고 그렇죠. 가면 된다. 그럼 정확히 이 마티즈가 세워놨던 시간이 어디였을까? 그거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달 전에 대충 그 시간쯤일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은 모르죠. 왜냐면 범인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사실 견인차 기사가 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하나 뭔가 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또 이제 흰색 그 마티즈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의부청 씨가 흰색 그러니까 좀 화물 소형 화물 트럭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뭐 화물 트럭이 서 있었어요라고 하면은 망 씨가 바로 찝히는데 마티즈라고 해버리면 아예 화물은 생각도 못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예. 이게 의도된 거짓 진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이 의붓형부의 그 이 차가 네. 화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종의 탑차라든가 뭔가 이런 그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범인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의붓형부와 공범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이건 또 훗날 많은 그 네티즌들이 좀 묶어서 같은 범인이 아니냐라고 묶는 사건 중에 왜냐면 이게 기간이 2달 됩니다. 거의 2달도 안 되는 그렇죠. 예. 인근 시점에 인제 광치령에서 시신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했던 광치령 네, 사건이죠. 맞습니다. 토막 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드레일 공사하던 인부가 방호벽 뒤편에 마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었고요. 이 담겨 있던 시신은 이제 당시에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180에 90kg 정도로 추정되는 30, 40대 남성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폭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 도구를 쓴 부분이 있고 성별이 좀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게 그러니까 차이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면 사실 이제 너무 미정령은 성범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갔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이거는 뭐 말이 네. 안 되죠. 대상성이 그냥 네. 이 광치령은 그때 우리가 한 것처럼 조폭 간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네. 그런 과정에서 토막을 내서 버렸을 가능성 그걸 이제 그때 추정을 했었죠. 네.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미정령 그냥 던지고 튀자였는데 꼼꼼하게 이동을 그렇죠. 위해서 예. 토막을 낸 것도 안 맞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당시 광치록 토막 사건으로 수사력이 그쪽으로 쏠리며 인제대교 사건은 진행이 멈춰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년이 흐릅니다. 인접 지역에서 머리하고 양팔이 없는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며 수사 인력이 전부 투입됐습니다. 미정령 관련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8년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제대교 살인 사건을 다루자 그 방송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상향등을 딱 켰어요. 켜는 순간에 반대편에서 마네킹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막 집어던지는 장면을 보고 마네킹을 왜 저기다 버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네킹에 머리카락이 있고 진짜 길었어요. 당시 목격자는 마주오는 차선에서 마네킹 같은 걸 들고 있는 남자를 목격했는데 그 남자 뒤의 차량이 흰색 다마스였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앙 분리대 반대편에서 목격한 상황. 깜깜한 밤에 1.3m 높이의 중앙 분리대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맞은편의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하나 더. 다마스 외에 차량이 한 대 더 있었다는 진술. 마네킹을 버리는 사람 곁에 흰색 화물차랑 견인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견인차의 서치라이트가 마네킹 버리는 남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흰색 차량과 견인차. 15년 전의 제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견인 차량의 운전자, 그가 목격했다는 차량은 흰색 마티즈였습니다. 현재 목격자의 기억에 따르면 당일 본 견인차는 노란색의 2.5톤 정도의 차량이었고 사건 목격 이후 그 견인차가 자신의 차를 위협하듯 따라붙어 옆으로 붙어 달려 본인은 가속 페달을 밟아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노란 견인차가 목격됨에 따라 15년 전 제보를 했던 견인차 기사의 말에 신빙성이 의심됐습니다. 그 사람이 봤던 게 진짜 마티즈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진짜 목격자라서 전화했을 수도 있지만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허위 제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엔 이 사건이 노들길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6년 7월 3일 서울 영등포 2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피해자 역시 밤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라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구타나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진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나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맨발이었으나 발바닥이 깨끗해 범인에 의해 노들길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2시간 전인 밤 12시 노들길 근처의 한 운전자가 도랑 근처에 어두운 색깔의 아반떼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한 남성이 도랑 근처를 서성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차 운전석에 있다라는 제보를 한 것입니다. 유사 차량과 의심 인물들을 추적했으나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제보를 했던 운전자는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견인차 기사의 제보와 수사 혼선, 굳이 2명의 범인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 노들길 사건에서 인제대교 제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5년 전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한번 방송을 했고 이걸 가지고 목격자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네킹 같은 것을 던졌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이게 당시에 좀 진술 관련돼서 이게 이 월드컵 전이냐 후냐 뭐 관련돼서 전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03년이라서 그게 좀 안 맞지만 또 이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진술 분석가에 의하면 굳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목격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시기가 명확히 특정이 돼야죠. 네. 15년 전에 그게 2003년인지. 이제 사실 헷갈릴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헷갈릴 15년 수 전이니까요. 그건 네. 의도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선의로 네. 목격했다고 했는데 네. 근데 다리 위에서 마네킹을 투척을 그러니까요. 하는 일이 사실은 뭐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것도 다마스랑 뭔가 다른 어떤 차가 있는 상태에서 네. 뭐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견인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이 스토리가 섞여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런 어떤 목격자라는 사람이 전혀 이 진술 오염이 기억의 오염이 없다. 이거 보기가 참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방송에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견인차가 나오고 이런 거를 보니까 막 이게 견인차를 봤던 기억과 막 이게 뭐 섞이는 거예요. 섞일 수도 예. 있을. 많이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2개의 차량,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2대의 차량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찜찜하긴 합니다. 그리고 찜찜하죠. 계속 견인차가 나오고 흰색 그렇죠. 뭔가 좀 커다란 차량이 나오고 이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견인차들이 사실은 네. 밤에 막 도로 댕기니까 그러니까 제보자 견인차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견인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갓길에 많이 세워놓습니다. 차를. 그러니까요. 네. 갓길에 서서 거기 자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사건도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별의별 그리고 또 사건 같은 걸 목격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저희 인제 광치령에 많이 들어있는 토막 시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3년 후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노들길 노들길에서 사건이죠. 예. 성기가 보이도록 일부러 뭐 놔뒀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 마찬가지로 그냥 12시 정도에 집에 간다고 사라졌던 여자가 갑자기 나신으로 발견이 됐었고 하루 지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뭐 당시 차량 관련돼서 이거 또 하필이면 또 견인차 뭐 또 차량 한 대 그죠. 오염된 또 수사 혼선이 예상될 수도 있는 뭐 진술 뭐 이렇게 근데 나와서 거기는 견인차들이 많이 서 있는 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견인차 기사가 지나다가 보니까 아반떼 차에 둘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범인이냐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잠깐 가다가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다른 특징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뭐 자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다음 경부 압박으로 살해를 한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었고요. 자, 이 2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춘 이유가 미제고 잡아야 되는 맞아요. 범인들인데 또 이제 교수님은 또
수차례 또 거기 현장에 네. 방문을 하고 또 자료들도 또 많이 보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좀 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까우시고. 네. 범인 좀 프로필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분명히 3명 이상이고,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이제 군대와 관련된 사람들, 젊은 애들일 것 같고, 그 근처에 놀러 왔거나 그 근처에 연고가 있는 애들일 수 있다. 나이대를 이제 네. 20대 정도로 낮추신 이유는 어떤 이유 왜냐하면은 때문일까요? 빠른 도주라든가 네. 아니면 성범죄를 통해서 특히 이제 과정에서 이동을 해도 네. 집단적으로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애들. 네. 그러면 30대 넘는 애들보다는 네. 20대 애들이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가는 뭐 스키 타러 가거나 네. 놀러 가는 애들이 꽤 있으니까. 30대 셋이서 이런 범죄를 하는 건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하네요. 이상할 것도 하고 눈에 띄죠. 네네네. 눈에 안 띄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필을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거기 상태에서 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 이런 것에 익숙한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를 했던 애들 같아요. 도로 댕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노들기 사건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대범한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시체 처리하고 그것도 그냥 가까운 데 하고 그냥 튀었잖아요. 네. 다른 다른 어떤 작용하지 않고. 음. 그래서 이제 성격상으로는 조금 소심한 애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 성적인 뭐 이런 성희롱, 성폭력 외의 범죄의 경력은 뭐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린 애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네. 그때는. 지금은 40대가 다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마 계속 거길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 근처를. 방향을. 예. 뭐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많은 또 어떤 논리 추리 그다음에 의문점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제시됐던 연관 사건은 다 아닌 쪽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3명 이상의 나이대와 어떤 성격적 특징 정도 그리고 현재에도 약간 오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네. 다른 데서 추정했던 건 옷은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일까요? 시신도 그 던져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네. 뭔가 얘네들이 그거를 트로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공통의 추억인가요? 그들의?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그 어디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는 그냥 사실 처음엔 추정이었는데 얘들의 그 프로필을 조금 이제 추정해 보다 보니까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 그 중에 하나에 네. 그 죄책감으로 보관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옷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렇지, 일부라도. 왜냐하면 중간에 가서 이걸 태워야 되거든요. 버렸다고 하면 거기서 버렸겠죠. 네. 버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서 어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군가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명으로 진행을 했지만요. 이 미정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커피잔도 선물했던 다정한 딸이고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그 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네.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의 죽음이 영구 미질 사건 속에 갇히는 것이 가장 슬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0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마음이 20년 전에 지금 머물러 계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미정양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